안녕하세요. 픽셀 드로퍼입니다. 오늘은 매빅 프로 드론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주로 좋을 내용입니다. 구입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드론을 처음 구입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그 기동까지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드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뉴얼을 보고 드론을 실제로 기동을 하기까지 좀 두려워요. 내 드론을 날렸다가 비싼 드론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어떤 곳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심조심 한 스텝 한 스텝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왼쪽에 드론 본체, 오른쪽에 조이스틱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놨네요. 이렇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립부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날개를 다 분리를 해둔 상태고요. 본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지금부터 프로펠러, 윙이라고 부르는 프로펠러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펠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리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다리가 날개라고 할 수 있죠. 뭐 날개든 다리든 제가 편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알아서 부를 테니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윙은 앞쪽 윙은 보시는 것처럼 좌우 펼침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윙은 뒤집어서 보시는 게 편할 텐데 이렇게 걸윙 방식으로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좌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윙 방식으로 폴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텐데 윙 쪽 그 프로펠러를 고정하는 그 고정 틀 쪽에 두 쪽은 아무런 표식이 없는 그냥 까만색이고 다른 두 쪽은 하얀색으로 표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윙에 표식이 되어 있어요. 하얀색 표식이 있는 윙들을 하얀색 표식이 있는 그 다리 쪽에 위치시키고 표식이 이렇게 없는 그냥 민자 프로펠러를 표식이 없는 다리 쪽에 위치를 시켜서 폴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해서 어떻게 프로펠러를 조립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 윙의 끝에 그 프로펠러를 장착할 수 있는 모터 구동부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고요. 하얀색이 마킹이 된 거는 이렇게 하얀색이 마킹이 되어 있는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셔야 돼요. 장착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요 홈 안에 3개짜리 그 돌출부가 있는데 돌출부를 맞추고 그다음에 그 프로펠러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잠금을 하시려면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그래서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려주면 장착이 된 겁니다. 이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프로펠러를 다 장착한 상태고요. 지금부터는 앞쪽에 있는 렌즈 캡 부분에 그 보호대가 장착된 거를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본체를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이 회색 실리콘 부분이 렌즈 캡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 캡입니다. 실제로 보호 캡을 벗겨내면 보시는 것처럼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이고요. 렌즈가 보이고 렌즈 위를 아크릴 투명 보호막이 또 싸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둔 건데요. 촬영을 할 때는 이 곡면 자체가 렌즈의 그 촬영 시에 왜곡을 일으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촬영 때는 캡을 벗기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기너 분들은 그냥 그 영상을 촬영하는 것보다는 드론의 조작법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익히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전하게 이 렌즈 캡을 계속 씌워 두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카메라 렌즈를 보호하고 있는 아크릴 커버를 분리하는 걸 보셨고요. 이번에는 카메라 자체를 고정시키고 있는 김볼 고정 클립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드론을 들어서 정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가 보입니다. 이 카메라 렌즈는 삼축 김보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그 오스모 모바일 등의 제품에서 이미 김볼 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계신데요. 김볼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찍을 때 그 화면이 고정되게 찍힐 수 있도록 돕는 촬영 장비입니다. 김볼은 원래는 방송 촬영 장비였는데 요즘은 워낙 모바일 폰이나 디지털 캠코더 같은 게 발달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동 중에 화면을 찍었을 때 화면을 굉장히 고정되게 연출하기 위해서 촬영할 때 쓰는 장비고요. 그래서 드론 같이 이 비행이 필요한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프로펠러 자체가 갖고 있는 진동이 있기 때문에 삼축 김볼이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빅 드론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를 고정하고 있는 이 반투명 아크릴 부품 파트가 보입니다. 이게 그 김볼을 고정하고 있는 고정 클립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빗살무늬 모양이 있고 이걸 잡아서 그냥 당겨서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고 나면 이 카메라가 굉장히 부드럽게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비로소 삼축 김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드론을 구입을 하셨으니까 이제 드론을 기동하기 위해서는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결합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스마트폰에 이 DJI Mavic Pro를 구동할 수 있는 DJI Go라는 앱을 깔아야 합니다. 이미 제 스마트폰에는 그 앱이 깔려 있는데요. 그 앱스토어에 가셔서 DJI Go라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그 지금 보시는 DJI Go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도 같은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드론을 구입을 하셨을 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행 물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비행 지역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드론 비행 절차와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기타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둘러보시고요. 해외 지역에 계신 분도 반드시 그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사전 지식을 숙지해서 드론을 날리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매빅 프로 드론의 외관과 각 부위별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드론을 이렇게 앞쪽에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카메라가 바로 보이죠. 삼축 김볼과 카메라 파트고요. 뒤집어서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나 모르겠네. 투명한 렌즈처럼 생긴 요 두 개가 있죠. 요게 그 다운워드 비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을 인지하는 그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똑같이 카메라가 있는데 요거는 포워드 비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앞쪽의 장애물을 인지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캡을 분리시켜서 보시면 마이크로 USB 핀 입구가 있고요. 각 앞쪽 날개 양쪽에 그 LED로 그 전방임을 알려주는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없어요. 뒤쪽에 본체에 어떤 LED가 있긴 한데 다리 쪽에는 앞쪽에만 있어서 실제로 날려보시면 드론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앞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이 램프가 깜빡거리면서 그걸 굉장히 알기 쉽게 표시하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프로펠러, 그리고 요 좀 전까지도 이거 다리인 줄 알았어요. 이 매뉴얼을 읽어보니까 얘가 안테나 기능을 안 해요. 요 다리 부분에 안테나가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면에 캡을 열어보시면 여기 좀 자잘하게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링크 버튼이라는 건데, 그 지금 옆에 보시면 와이파이 모드, RC 모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와이파이로 그 드론과 리모트를 연결할 건지 RC 방식을 이용할 건지를 결정을 짓는 스위치고요. 그 RC 방식일 때 그 리모컨과 드론을 링크 시켜줄 때 쓰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입구가 있고, 그 옆에 약간 투명한 창이 보이는데 이게 링크의 상태를 피드백 주는 그런 램프입니다. 링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자 13번 Intelligent Flight Battery. 지금 제가 매뉴얼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가 배터리 반자고요. 한번 뽕 눌러보시면 배터리가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지 바로 보실 수 있죠. LED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 방금 제가 배터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눌렀던 요게 파워 버튼입니다. 지금은 그냥 한 번만 눌러보면 배터리 상태를 아실 수 있고, 나중에 기동할 때도 이 버튼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 정도가 드론의 지금 외관에 위치한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매빅 프로의 리모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모트 컨트롤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기존의 드론들의 리모트 컨트롤러와는 크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아이폰 7과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한 크기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각 부위별로 보시면 안테나, 먼저 안테나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폴딩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열립니다. 기존 그 매빅 팬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패드 같은 것을 브라우저로 쓰실 수 있도록 마운트가 고정이 되어 있곤 한데, 요거는 스마트폰을 전용으로 설계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 라이트닝 단자가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요건 물론 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유저들은 마이크로 USB 단자용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스마트폰을 하단에 끼워서 제가 그냥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위별 명칭을 알려드리면요. 이 부분이 LCD 스크린, 드론과 통신을 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D 버튼이라고 매뉴얼에 써져 있는데, 디폴트 값은 눌러보니까 그 드론의 그 김볼 카메라가 전방을 주시했다가 갑자기 땅바닥을 주시하는 요런 게 토글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5D 버튼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유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매뉴얼로 세팅이 가능한 그런 버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스틱으로 불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이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여기가 파워 버튼입니다. 뭐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스포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날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꺼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모바일 디바이스 클램프가 이 부분입니다. 뭐 고무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모트 컨트롤러의 그 외형 디자인 자체도 인체공학적으로 되게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손으로 그립을 했을 때 제가 손이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 여기 턱이 있어 가지고 중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걸리고, 그리고 손바닥과 이 모바일 디바이스 클램프가 딱 파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USB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트 포즈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그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게 날리다가 눌렀을 때 쓰는 건지 아니면 호버링 상태를 유지하는 건지 쓰는 거를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다음에 써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게 리턴 투 홈 버튼이에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실제로 드론을 날리다 보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럴 때는 초보자분들은 내 드론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가시권받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얘가 꼭 날아가서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리턴 투 홈 버튼을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최초에 날렸던 지역으로 드론이 돌아오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제가 설명 때문에 안테나를 잠깐 접을게요. 이쪽에 이렇게 전면부를 보시면 조그 다이얼이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거는 김볼 다이얼이라고 부르고 왼쪽 거는 카메라 세팅 다이얼이라고 부르는데, 김볼 다이얼은 디폴트 값은 그 카메라 자체의 노출 같은 걸 ISO 값이나 밝기 값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고요. 왼쪽은 김볼 카메라가 전면을 향하고 있을 때나 하방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위치 값을 변경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상하로 틸팅이 되도록 조절을 하는 그런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또 전방에 보시면 카메라 촬영치 셔터 버튼이고, 요거는 레코딩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하는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 쪽에 보면은 또 조그만 버튼들이 두 개 있는데 C1, C2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뭐 커스터마이즈 해서 유저들이 쓰면서 부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부가 버튼입니다. 여기까지가 리모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리모컨을 결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은 아까 명칭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단에 이 클램프 부분을 여시면 여기 이렇게 USB 라이트닝 단자가 있죠. 요거를 쓰시고 있는, 제 경우에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에 라이트닝 단자를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자연스럽게 같이 끼워 주세요. 요거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셔야지 그 나중에 이 드론을 쓰시다가 스마트폰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타이트하게 눌러주라고 그 매뉴얼에도 써져 있어요. 안테나는 양쪽으로 벌려주시고 수직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드론과 리모컨이 가장 효율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각도라고 매뉴얼에 쓰여져 있습니다.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조립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리모컨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사실은 리모컨의 전원을 켜는 법과 드론 본체의 전원을 켜는 법이 동일해요. 파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인데요. 일단 파워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배터리 체크되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번 끊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게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엔 길게 한번 누르는 걸 연속하는 동작으로 파워 버튼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LCD에 커넥팅이라는 디스플레이가 뜨죠. 이건 드론의 파워 상태가 켜져 있으면 그 드론과 송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동하는 거고요. 현재는 제가 그 리모컨 전원 켜지는 것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계속 커넥팅이라고 드론을 찾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매빅 프로의 본체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리모컨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워 버튼을 실행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짧게 눌러주시고 길게 연달아서 누르고 계시면 파워 버튼이 들어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빨간색 LED가 점등이 되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아직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따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카메라 김볼이 어저스트되는 그런 상황 보시고 후방에 그 본체 LED 등이 점등을 하는 여기까지가 그 매빅 프로가 본체가 파워가 들어왔을 때 기동되는 모습이고요. 좀 전에 사운드도 들으셨죠? 이렇게 파워가 들어왔다는 그 사운드가 같이 울리게 됩니다. 매빅 프로 본체 전원을 부팅을 하면 그 카메라 김볼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자체 설정을 하는지 따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본체 전원을 넣고 리모컨에 전원을 넣어서 앱을 실행시킨 후에 페어링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앱이 본체와 함께 페어링이 되게 되면요, 전방에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의 비사체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조그만 장난감을 하나 배치시켜 놨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통해서 전원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드론이 전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엔 리모컨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리모컨에 이렇게 전원을 넣게 되면 커넥팅이라고 드론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이게 참 불편한데요. 클램프의 홈 버튼이 가려져요.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DJI Go 앱을 실행을 시키고 보시면 지금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라 그러는데 이 과정은 지금 생략할게요. 카메라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장난감 자동차가 보이죠. 지금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드론과 리모트 컨트롤러의 페어링이 실행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드론과 그리고 내 리모트 컨트롤의 정확한 그 페어링을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빨간 배너가 뜨는 거고요. 캘리브레이션을 거기서 실행하시게 되면 그 아이콘으로 그림 팝업 창이 뜨죠. 거기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맨 처음에 그 된 동작이 이 드론을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라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요 본체 뒤쪽에 있는 LED 등이 또 점등을 하면서 그게 끝났다는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또 수직으로 세워서 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본체를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그게 끝나게 되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LED에 초록색 등이 불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진짜 비행을 위한 준비가 된 거고요. 이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드론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드론을 날리시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드론과 리모컨을 페어링을 하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전방에 있는 피사체를 스크린을 찍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LCD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비기너 모드가 되는데요. 비기너 모드는 여기 들어가시면 드론의 하단으로 스크롤해주시면 비기너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비기너 모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은 실행되지 않고요. 그리고 멀리까지 날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앱 자체가 너무 멀리 갔다고 그 유저한테 워닝을 주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 뒤에 비기너 모드가 끝났다고 생각되시면 비기너 모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점점점 요거 클릭하시면 그 드론 아이콘 있고요. 드론 아이콘에서 보시면 비기너 모드가 있어요. 요걸 꺼주시면 비기너 모드가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는 부가적인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게 되고요. 네, 본체 전원을 넣으시고 리모컨에 전원을 넣고 앱을 기동해서 지금 페어링이 된 상태예요. 페어링이 된 상태에서 이제 드론을 날려 볼 건데요. 드론을 날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 초보자들한테 권장드리는 방식이고요. 자동으로 호버링 되는 방식입니다. UI를 보시면 좌측에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걸 터치를 해보시면 테이크오프 하실 건가 물어보고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자동으로 날아오릅니다. 조이스틱으로 드론을 호버링하는 방식은 조이스틱 양쪽 조이스틱을 하단 안쪽으로 동시에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단 안쪽. 그러면 프로펠러가 자동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 왼쪽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밀어주시면 비로소 드론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멈추게 되면 여전히 호버링 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누르면 드론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네, 호버링 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조이스틱 운영에 대해서 드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작법을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이스틱은 왼쪽 조이스틱과 오른쪽 조이스틱이 따로 기능을 합니다. 왼쪽 조이스틱을 위로 올리면 드론이 위로 떠오르고 아래로 내리면 드론이 아래로 내려오고 왼쪽 조이스틱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드론이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조이스틱은 앞쪽으로 조이스틱을 옮기면 드론이 앞으로 전진하고 뒤쪽은 뒤로 오고요. 좌우에 따라서 수평 상태에서 좌우로 드론이 이동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호버링 하겠습니다. 자, 왼쪽 드론의 조작에 드론이 어떻게 조이스틱에 반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위로 가면 위로 가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가고 오른쪽은 우회전, 왼쪽은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조이스틱은 앞, 뒤로 움직이고요. 수평 상태에서 좌로 움직입니다. 자, 요렇게 반응을 하는 게 매빅 프로였고요. 조그스틱의 느낌은 조금 부드럽고 약간 가벼운 느낌이에요. 자꾸 쓰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만큼 조작 성능은 좋은 편입니다. 이상 오늘 보여드린 것은 매빅 프로의 오픈부터 그 다음에 기동까지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